그는 토트넘을 떠날 수 있지만 토트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승과 인연 없는 토트넘 DNA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캐나다 기자의 조롱이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환상의 프리킥으로 팀을 살렸던 선수. 그러나 승부차기에서 실축하자 세상은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0대2로 뒤지던 LAFC는 사실상 패배가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선수가 홀로 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후반 15분 만에 골,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5분. 극적인 프리킥 동점골까지. 공은 골문 상단 구석을 향해 완벽하게 휘어져 들어갔습니다. 일본인 골키퍼의 손끝조차 닿지 못했죠. 연장전까지 경기를 끌고 간 그는 분명 그날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로 나선 그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는 순간 캐나다 현지 기자는 조롱 섞인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죠. 두 골을 넣으며 팀을 구했던 선수에게 왜 그런 조롱이 쏟아졌던 걸까요? 대체 밴쿠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엘 맥킨타이어입니다. LA 스포츠 기자입니다. 11월 23일 LA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플레이오프 경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BC 플레이스에서 벌어진 경기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2골 차로 뒤지던 LAFC가 손흥민의 멀티골로 극적인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터진 프리킥 골은 환상적이었습니다. 공이 감기듯 날아가 골문 상단 구석을 정확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연장전을 거쳐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첫 번째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실축했습니다. 그의 슈팅은 골대를 강하게 때리며 튕겨나갔습니다. LAFC는 결국 승부차기에서 3대4로 패하며 서부 컨퍼런스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저는 이 경기 기사를 쓰기 위해 다른 기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스크롤하다가 캐나다 기자 벤의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CBS 스포츠 소속인 그는 꽤 알려진 기자였습니다. 손흥민 알잖아. 그는 토트넘을 떠날 수 있지만 토트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농담이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오랫동안 우승과 인연이 없던 팀이었고 그곳 출신 선수들을 향해 던지는 일종의 조크였습니다. 해리 케인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첫 시즌을 무관으로 마치자 같은 조롱을 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벤의 글은 영향력이 있었고 많은 팬들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은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2골을 넣어 팀을 구했던 선수였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선수를 승부차기 실축 하나로 조롱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커리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경험한 선수였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창단 142년 만에 유럽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주역이었습니다. MLS에 온 이후로도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 3도움, 플레이오프까지 합치면 13경기 12골 4도움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매 경기 월드클래스의 면모를 증명했습니다. 벤의 글은 이런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한 농담치고는 너무 무례했습니다. 댓글창을 열어보니 이미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2골을 넣은 최고의 선수를 비난하는 건가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얻었습니다. 손흥민을 탓하고 아무것도 못한 나머지 10명의 선수들은 내버려 두다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경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손흥민은 총 5개의 슈팅 중 4개를 유효 슈팅으로 기록하며 홀로 2골을 넣었습니다. LAFC 전체 유효 슈팅 8개 중 절반이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기자로서 우리는 선수들의 노력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물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정하고 맥락을 고려한 비판이어야 했습니다. 벤의 글은 그냥 값싼 조롱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그날 보여준 2골의 가치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농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선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기본적인 존중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기기 위해 노력한 팀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며 내년에는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망스럽지만 강해져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선수를 향해 그 캐나다 기자가 던진 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벤 슈타이너의 게시글은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처음 몇십 개였던 반응이 수백 개를 넘어섰고 그 대부분은 강한 반발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반박은 명확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고 떠난 선수라는 점이었습니다. 팬들은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상기시켰습니다. 토트넘 창단 142년 만에 유럽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역사적 순간의 주역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벤이 사용한 토트넘 DNA라는 표현은 애초에 사실관계부터 틀린 조롱이었습니다. 댓글들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한 팬은 2골을 넣은 최고의 선수를 비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팬은 LAFC를 연장전까지 끌고 간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강조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댓글은 손흥민 한 명을 탓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나머지 10명의 선수들은 왜 언급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는 직설적인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반전 LAFC의 경기력은 참담했습니다. 4-3-3 전형으로 나선 팀은 손흥민을 최전방 중앙에 세우고 좌우에 부안가와 오르다스를 배치했지만 종이 위의 공격 전개는 현실과 달랐습니다. 손흥민에게 향하던 전진 패스는 대부분 차단됐고 중원에서 공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손흥민은 등지고 공을 받을 시간조차 없을 만큼 고립됐습니다. 전반 39분 밴쿠버 골키퍼 타카오카가 드롭볼 직후 길게 찔러준 패스 하나가 LAFC의 수비 라인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사비가 요리스를 침착하게 제치며 마무리했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밴쿠버로 넘어갔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토마스 밀러의 헤더를 요리스가 선방했지만 라보르다가 재차 밀어넣으며 0대2가 됐습니다. 하지만 후반이 시작되자 손흥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후반 15분 델가도의 왼쪽 크로스를 모런이 머리로 떨궜고 손흥민이 재빠르게 연속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첫 슈팅은 막혔지만 라보르다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공을 정확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중심 흔들림 없는 마무리였습니다. 1대2. 경기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5분 이날의 하이라이트가 터졌습니다. 왼쪽 박스 부근에서 얻은 프리킥을 손흥민이 직접 처리했습니다. 이상적인 궤도로 골문 상단 구석을 향해 감겨 들어간 완벽한 왼발 프리킥이었습니다. 타카오카가 몸을 길게 뻗었지만 공은 송곳조차 스치지 않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MNS를 뒤흔든 예술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혼자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0대2로 지고 있던 팀을 2대2로 만들었고 연장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의 가치였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프리킥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LAFC 입성 이후 그의 데뷔골도 다이렉트 프리킥 득점이었습니다. 댈러스전에서 터뜨린 그 골은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 카타르 아시안컵 8강. 호주전에서 손흥민은 환상적인 궤적의 프리킥 득점으로 한국의 4강행을 견인했습니다. 최근 볼리비아전에서도 프리킥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프리킥 능력을 가진 손흥민이 토트넘에서는 전담 키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주로 찾고 에릭센이 떠난 뒤에는 해리 케인이, 케인이 떠난 뒤에는 페드로 포로 등이 담당했습니다. 손흥민은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 능력은 토트넘 시절에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었지만 팀 사정상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MLS와 국가대표팀에서 기회를 얻자 그는 즉각적으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선수의 능력이 팀의 전략과 기회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5분의 그 프리킥은 단순한 득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죽어가던 팀을 살려냈고 연장전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수많은 팬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완벽했고 타이밍도 최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 선수가 만들어내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프리킥골은 손흥민의 기술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정확한 임팩트, 완벽한 회전, 이상적인 궤적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뤘습니다. MLS 전문가들조차 이번 시즌 최고의 프리킥골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토트넘 소식통 스퍼스웹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이 또다시 멋진 골로 토트넘을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왜 토트넘에서 프리킥을 도맡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손흥민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훈련 중에도 당연히 보여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에릭센이 떠난 뒤 토트넘의 세트피스가 부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지하는 것이 당혹스럽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손흥민의 능력을 고려하면 그가 프리킥을 도맡았다면 토트넘에서 15골에서 20골은 더 넣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까지 표현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아쉬움도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선수가
토트넘에서 프리킥 전담 키커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해리 케인, 페드로 포로 등이 차는 동안 손흥민은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토트넘에서 프리킥을 담당했다면 더 넣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토트넘 팬들의 분석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벤 슈타이너의 조롱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는 벤의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2골로 팀을 구한 선수를 승부차기 실축 하나로 조롱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손흥민은 연장 후반부터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승부차기 순간 다시 다리가 잡히면서 정상적인 킥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의 게시글 아래 댓글은 1000개를 넘어섰고 대부분이 비판이었습니다. 반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팬들이 원하는 저널리즘과 기자들이 던진 값싼 조롱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팬들의 반발을 지켜보며 저는 경기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장전은 LAFC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시작됐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밴쿠버의 블랙먼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LAFC는 수적 우위까지 확보했습니다. 11명 대 10명, LAFC 벤치는 역전의 기회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밴쿠버는 한 명이 적은 상황에서도 견고한 수비 조직을 유지했습니다. 토마스 밀러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은 빈틈을 주지 않았고 타카오카는 여전히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LAFC의 공격은 번번이 막혔습니다. 연장 전반 15분이 지나도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려 했지만 이미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후반전부터 90분 이상을 전력으로 뛴 그의 다리는 무거웠습니다. 연장 후반에 접어들자 상황은 더욱 밴쿠버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연장 후반, 극적인 변수가 생겼습니다. 밴쿠버는 교체로 투입된 할브니마저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미 교체 카드를 모두 소진한 상태였기에 밴쿠버는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1명 대 9명, LAFC에게는 절대적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밴쿠버의 9명은 필사적으로 골문을 지켰고 LAFC는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연장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안가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슈팅 기회를 잡았습니다. 각도도 괜찮았고 골키퍼의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을 떠난 공은 힘차게 골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골대가 울렸습니다. 공은 골대를 정확히 강타하고 필드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LAFC 벤치는 머리를 감싸쥐었고 선수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LAFC는 그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장전은 2대2 무승부로 끝났고 승부는 승부차기로 넘어갔습니다. 승부차기는 잔인한 방식입니다. 90분 이상 뛴 선수들의 노력이 5번의 킥으로 결정됩니다. LAFC의 첫 번째 키커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페널티 마크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연장 후반부터 시작된 근육 경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허벅지 뒤쪽이 간헐적으로 당겼습니다. 그는 잠시 다리를 주무르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손흥민이 도움닫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킥을 하는 순간 다리에 다시 경련이 왔다고 하더군요. 중심이 흔들렸고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공은 그가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날아갔습니다. 실축이었습니다. 비시플레이스는 환호성과 탄식이 뒤섞였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동료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걸로 팀을 구한 영웅이 순식간에 실축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축구의 잔인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승부차기는 계속됐습니다. 밴쿠버는 안정적으로 킥을 성공시켰고 LAFC는 델가도까지 실축하며 무너졌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3대4. LAFC의 플레이오프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필드 중앙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밴쿠버 선수들이 환호하며 서로를 껴안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밴쿠버 선수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사실상 손흥민의 원맨쇼였습니다. 그가 2골을 넣지 않았다면 LAFC는 연장전조차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추가골을 넣지 못한 것은 손흥민 한 명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부안가의 골대 강타, 연장전 내내 이어진 팀 전체의 결정력 부족, 밴쿠버의 필사적인 수비까지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로 나선 손흥민의 실축은 시각적으로 강렬했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LAFC는 끝내 웃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2골에도 불구하고 환상의 프리킥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밴쿠버의 것이었습니다. 축구는 때로 이렇게 잔인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믹스드 존에서 손흥민의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그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두 골을 넣고도 패배한 선수의 얼굴에는 깊은 아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승부차기 실축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장 후반부터 갑작스러운 경련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승부차기 순간 다시 다리가 잡히면서 정상적인 킥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근육 경련 때문이라는 설명은 했지만 그것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키커로서 실축한 것은 자신의 몫이었고 그 결과 팀이 패배했다면 그것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팀 동료들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LAFC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0대2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연장전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이 리그에서 뛸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리더십의 본질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리더는 승리의 순간에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고 패배의 순간에 책임을 자신이 짊어집니다. 근데 손흥민은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팀을 살린 영웅이었지만 승부차기 실축의 책임자로서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국 토크스포츠는 이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이 프리킥의 기쁨에서 페널티킥의 고통으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하루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골을 넣었지만 팀이 탈락하며 헛수고가 됐다는 평가와 함께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축구의 본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0대2로 앞설 때는 경기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2대1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순간들이 축구의 매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슈팅이 잘 맞았고 운 좋게도 골이 들어갔지만 그런 골을 넣는 것만으로는 경기를 이기기에 부족했다는 냉정한 분석도 내놨습니다. 정말 아쉽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보다는 다음을 향한 의지가 더 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LAFC에 온 이유는 트로피를 따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성공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실망스럽지만 내년에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는 마지막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프로 선수로서의 각오였고 약속이었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이되 좌절하지 않고 책임을 지도에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손흥민의 표정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꽃이 살아 있었습니다. 승부차기 실축의 아픔이 크겠지만 그것이 그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었습니다. 승자인 밴쿠버의 토마스 밀러도 경기 후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팀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도 후반전에 볼을 너무 많이 잃었고 손흥민에게 멋진 프리킥 골도 허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평가와 함께 추가 시간 동안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상대팀 선수조차 손흥민의 위력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손흥민도 밴쿠버에 큰 축하를 보낸다며 승자를 인정했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는 성숙했고 내년을 기약하는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뷰 영상을 끄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골로 팀을 구하고도 패배의 책임을 자신이 짊어지는 주장,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다음을 향한 의지를 잃지 않는 선수. 캐나다 기자가 조롱한 대상은 바로 이런 품격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캐나다 기자의 조롱이 제기한 핵심은 이른바 토트넘 DNA 논쟁이었습니다. 토트넘 출신 선수들은 팀을 떠나도 우승과 인연이 없다는 오래된 농담이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이 손흥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팩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조롱은 사실관계부터 완전히 틀렸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고 떠난 선수였습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이 그 증거였습니다. 해리 케인과의 비교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무관으로 세월을 보낸 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지만 데뷔 시즌 역시 무관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케인에게는 토트넘 DNA라는 조롱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린 뒤 MLS로 왔습니다. MLS에서의 성적도 눈부셨습니다.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 3도움, 플레이오프까지 합치면 13경기 12골 4도움. 이 기록은 토트넘 시절 리그 득점 기록을 이미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매경기 월드클래스의 면모를 증명했고 리그 전체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적 첫 시즌에 MLS를 평정했다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통계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손흥민은 총 5번의 슈팅 중
4번을 유효 슈팅으로 기록하며 2골을 넣었습니다. LAFC 전체 유효 슈팅 8개 중 절반이 그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팀 스포츠에서 개인 하나가 이 정도 기여를 했다면 패배의 책임을 그에게만 돌리는 것은 명백히 부당했습니다. 저는 팀 스포츠의 본질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입니다. 한 명의 실수가 패배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실수 이전에 10명의 동료가 만든 상황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전반전 0대2로 뒤진 것은 손흥민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수비라인이 무너졌고 중원이 장악당했으며 공격 전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후반전에 2골을 넣지 않았다면 LAFC는 연장전조차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승부차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손흥민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선수를 승부차기 실축 하나로 희생양 삼는 시선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손흥민은 근육 경련이라는 신체적 한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연장 후반부터 시작된 경련은 승부차기 순간 다시 찾아왔고 정상적인 킥을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90분 이상 전력 질주한 선수의 당연한 한계였습니다.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는지 인정해야 했습니다. 캐나다 기자의 조롱이 갖는 또 다른 문제는 맥락의 부재였습니다. 손흥민의 커리어 전체를 보지 않고 한순간의 실축만을 확대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 MLS 데뷔 시즌의 놀라운 활약, 국가대표팀에서의 리더십,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승부차기 실축만으로 선수를 평가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을 벗어난 행위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확신했습니다. 토트넘 DNA라는 조롱은 손흥민에게 적용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는 이미 우승컵을 들었고 새로운 리그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한 번의 승부차기 실축이 그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팀 스포츠에서 개인을 희생양 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11명이 함께 만든 패배의 책임을 한 명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분석이었습니다. 손흥민이 2골을 넣지 않았다면 애초에 연장전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캐나다 기자의 게시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댓글 수는 2,000개를 넘어섰고 대부분이 비판이었습니다. 팬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 오늘 경기에서 무엇을 해냈는지, 그리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값싼 조롱은 팬들의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기자의 조롱이 왜 부당한지,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진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손흥민의 MLS 데뷔 시즌,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에서 13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증명하는 동시에 33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MLS 전체를 놀라게 했고 리그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리킥 능력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LAFC 데뷔골이 다이렉트 프리킥이었고 그 골은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밴쿠버전 후반 추가 시간 프리킥도 시즌 최고의 골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왼발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플레이오프 탈락은 손흥민에게도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는 경기 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LAFC에 온 이유는 트로피를 따기 위해서라고. 올 시즌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실망스럽지만 내년에는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MLS의 미래도 생각했습니다. 리그는 최근 중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2017 시즌부터 정규리그를 7월, 중순에 개막해 이듬해 5월까지 진행하는 추춘제로 일정을 변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96년 출범 이후 이어온 춘추제를 유럽 축구리그 일정에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MLS 돈가버 커미셔너는 이를 리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손흥민과 토마스 밀러 같은 유럽 출신 스타들의 활약이 이런 결정에 자신감을 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리그는 진정한 글로벌 리그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산적해 있었습니다. 올 시즌 MLS의 평균 관중 수는 경기당 21,988명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했습니다. 29개 팀 중 19개 팀의 관중이 감소했고 절반 이상이 10%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시청률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년 여름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월드컵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를 본 팬들이 MLS로 돌아왔을 때 느낄 수 있는 실망감이었습니다. 수준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능성은 분명했습니다. 최근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2%가 축구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2020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중 25%는 자신이 열성 팬이라고 답했고 5명 중 1명은 축구에 집착한다고 했습니다. MLS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손흥민은 이 성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3년을 뛴 검증된 월드클래스였고 MLS에서도 즉각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비록 올 시즌 우승은 실패했지만 그가 보여준 활약은 리그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내년에는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는 그의 약속은 MLS 팬들에게도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조롱은 잠시뿐이고 손흥민은 여전히 미국 무대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 중 하나로 남아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월드클래스는 실패 이후에도 위험을 잃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였습니다. 캐나다 기자의 기사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쏟아진 수천 개의 댓글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2골로 팀을 구한 영웅이 누구인지, 승부차기 실축에도 불구하고 존경받아야 할 선수가 누구인지를. 저는 기사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기사가 게재될 것입니다. 캐나다 기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 그가 이룬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손흥민은 내년을 준비할 것입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저는 그가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승부차기 실축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 그리고 다음 시즌을 향한 확고한 의지, 이 모든 것이 진짜 챔피언의 자세였습니다. MLS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중심에서 리그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우리는 아마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트로피를 들어올린 손흥민의 모습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조엘 맥킨타이어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LAFC의 11명 중 단 1명의 선수가 2골로 팀을 구했습니다. 0대2로 뒤지던 상황에서 후반 15분 만회골. 후반 추가 시간 환상의 프리킥으로 연장전까지 끌고 갔죠. 하지만 승부차기에서 실축하자 한 기자는 그를 조롱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경험한 선수였고 LAFC를 일으킨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선수들의 헌신을 존중하고 맥락을 이해하며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 그것이 기자의 책임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담담하게 책임을 짊어지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진정한 월드클래스는 실패 이후에도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